업소녀인 그 여자는 두 가지의 철칙이 있더라고. 샤워에 나오면 자기가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아침에 깨우는 방법도 서비스로 깨워주더라고.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남자들이 업소녀에게 빠지는구나 느끼게 됐어. 현이님 안녕하세요. 사연 생방으로 잘 들었습니다. 익명이지만 어찌나 부끄럽던지 역시 맛깔나게 잘 살리시던데, 이번 사연은 2년 동안 동거녀 생활과 와이프를 만났던 과정입니다. 운명이란 걸 믿으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녀를 그 여자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우리 집으로 이사한 이후 업소녀인 그 여자는 두 가지의 철칙이 있더라고. 한 가지는 퇴근하고 샤워에 나오면 자기가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리고 아침에 깨우는 방법도 서비스로 깨워주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 내 남자니까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 서서 안아주고 키스해주기,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는 거야.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남자들이 업소녀에게 빠지는구나 느끼게 됐어. 음식 솜씨도 나름 잘하는 편이고, 근데 살은 왜 빠지는 건지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그렇게 모든 일상이 나에게 맞춰서 되니 난 마치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귀엽다고 했는데 얼굴이 박보영 비슷하게 생겼지.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직장 동료분들도 귀엽다며 박보영 빌 난다고 했을 정도였거든. 너에게 이런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며 농담으로 다들 납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큰 돈을 빌려 약점 잡혀 있다고 할 정도였어. 내가 인상이 조금 강렬한 편이라 다들 나보고 아이들 노는데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할 정도거든. 그 여자는 항상 내 앞에선 웃는 얼굴이었어. 처음 대구에 왔을 땐 자차가 없어서 데이트는 항상 버스, 지하철을 타고 즐겼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더라고. 나만 챙기지 말고 너도 필요한 거 사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라고 해도 내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커피나 영화 티켓 밥값 정도는 내가 사고 나머진 그 여자가 해결을 했지. 그렇게 우리는 동거 1년쯤 임신 소식을 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나 키우자라고 하니 자기는 수술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 일 때문에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수술을 할 거라며. 아침에 출근하니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땡땡 산모 보호자세요? 오전에 수술할 건데 동의하셨나요? 그래서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소리만 질러대며 안 된다고. 그렇게 한참 뒤 의사분이 산모가 수술을 원한다고, 그리고 이번 중절 수술을 하면 임신은 힘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안 된다고 하니 산모는 수술을 원한다고 하고 이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한심하기도 했어. 그렇게 수술 진행하고 뭐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고,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과 엄청난 쌍욕을 먹고 그 여자는 수술을 하고 집에 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일주일 정도 몸조리하고 지냈어. 그때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수술한 뒤 어머니는 며느리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돼버린 거지. 잘 산다는 건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였고. 근데 6개월 뒤 강주 간다고 했을 때 결혼 생각을 다시 접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지. 그렇게 우리는 2년쯤 뒤에 헤어지게 됐고, 그 뒤로 마음 정리가 안 되던 상황에 시간만 흘러가던 중 주말에 부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가게 된 거야. 부산에 도착해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쫓아가서 창문 내리고 십장생아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하고 쌍욕을 날리니 옆 창문이 내려가며 젊은 여자가 같이 쌍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광안리에 도착.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스리는데 앞에 아까 쌍욕하던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서로 인상 쓰며 무시했지. 한참 뒤 밥 먹으러 식당에 가니 거기에서 또 운명이야. 이 정도면 쌍욕을 하고 싸운 여자가 또 있더라고.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통영 그 여자를 생각하며 내가 해준 게 없어 롯데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갔어.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운명이라던가? 설마 또? 이게 운명이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싸웠던 그 여자를 또 보게 된 거지. 그땐 서로 놀라 멍 때리며 바라보게 됐고 물어봤지.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냐고. 그러니 본인은 랑콤 매장 매니저라고 하는 거야. 그때 연락처를 물어보고 내가 조금 매달렸지. 남자분들 화장빨 조명빨 다시 확인하고 만나길 바래. 그렇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된 거야. 나에게 이런 만남이 있을 줄 나조차도 신기하더라고. 중간에 동거녀에게 연락 오고 솔직히 갈등이 됐었던 건 사실이야. 돈의 속물이 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할 거냐 하는 고민. 결국엔 서로 싸우는 일로 인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긴 했지만 어머니께 엄청난 비난을 듣기는 했지. 너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말. 근데 동거녀의 과거를 어머니께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 어머니의 쌍욕을 다 감당하는 수밖에. 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는 지금의 와이프와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 지금은 내 옆에서 나의 몸무게를 압살할 정도로 부피를 키워 코골이를 하며 자고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어. 가끔 와이프 몰래 네이버 지도를 켜 통영 지도를 보곤 하지. 치킨집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당시 자기 집 5층 건물 올렸다고 이야기했었거든. 이때 내가 작은 회사 다녔다면 통영에 갔을 수도 있었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나름 대구에서 규모가 제법 큰 회사라 정년도 62세야. 1층은 치킨집, 2층은 한우 소고기 전문점으로 세를 내줬고 3층은 본인이 살고 4층 오빠들 살고 5층엔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26년에 네이버 지도를 보니 아직 5층 건물은 그대로더라고. 2층에 소고기 전문점 간판 보이고 치킨집은 안 보이던데. 나에게 아낌없이 주고 헤어졌던 그 여자, 어디서 무얼 하든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지. 지금도 생각하면 나에게 믿겨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게 신기할 뿐이야. 과거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아야겠지. 평생 이런 경험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현이님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현이님께 애청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께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